네, 안녕하세요. 매드머니 드레인 매머드튜브입니다. 자, 먼저 수급 동향 보고 갈게요. 자, 오늘도 역시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별다른 수급이 없습니다. 이거는 굳이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외국인 뭐 100억 매도했네, 뭐 개인이 200억 매도했네, 그럼 기관이 300억 매수, 그렇게 뭐 중요한 수급이 없어요. 왜냐면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뭐 큰 움직임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, 이슈가 있기 전에는. 그래서 거래소는 크게 움직임이 없고,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다. 어느 정도 좀 매도하고 있는데 규모가 좀 있네요. 외국인이 그 매도폭을 늘리면서 벌써 446억인데 이게 계속 확대가 되면 코스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죠. 그리고 뭐 이게 뭐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. 요거는 좀 더 봐야 되겠어요. 근데 이렇게 수급이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별로 안 밀리고 있다. 뭐 마이너스 0.28% 정도니까 뭐 코스피도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고, 그래서 지수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는 편이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제 중요한 수급이 선물 외국인 선물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한 2,3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네요. 어제 12,000계약 정도 매수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. 장마감까지 4,000계약 이하, 그러니까 3,000계약대 정도, 3,800계약이든 뭐 4,000계약 아래로 매도하는 거면은 뭐 일부 환매 정도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정도고, 5,000계약을 넘어서 좀 매도량이 좀 커지면은, 그러면은 어제도 이렇게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조금 희석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요거 콜옵션이라고 말씀드렸죠. 콜옵션을 외국인들이 42억 매수해주고, 이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뭐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은 오히려 2130포인트에 대한 돌파 기대감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유심히 보세요. 지금 옵션 만기일까지는 요거를 유심히 보는 게 중요한 것은 콜옵션. 또 숫자가 바로 바뀌었는데 실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콜옵션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 줘야지 위쪽이 열린다.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자, 특징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뭐 아난티 뭐 남북경협주 뭐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자꾸 트럼프 흉내내나 SNS를 통해서 뭐 발표를 했죠.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만나서 이제 금강산 관광이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좀 오르는데, 이거는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제안하는 거 하등 쓸모 없어요. 이거 유엔 안보리에서 해제해줘, 그러니까 미국이 해제해줘야 되는 건데,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해줘야 되는 건데 미국에서 지금 반응이 없죠.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뭐 더불어민주당 좋아요. 시도는 좋은 시도 맞아요. 이걸 가지고 뭐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. 좋은 시도는 맞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. 지금 북한은 제재 대상인데 무슨 소리라는 거야. 미래에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겠죠.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아요. 이쪽에서, 여당에서.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러니까 팩트는 이분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시도는 좋아요. 시도는 좋은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. 그리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뭔가 얘기가 나와야 그 다음에 제재를 조금 풀어서 금강산 관광이든 개성공단이든 생각해보자,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순서를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. 우리가 제안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도 이런 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니까 주가에는 반응이 나오죠. 그래서 아난티 같은 경우가 뭐 소폭 올라와 있고, 현대엘리베이도 원래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약하죠. 그래서 뭐 1%대 올라와 있고, 한창 같은 좀 작은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지금 개장초에는 조금 더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5%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, 그리고 그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지금 한 5%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, 좋은 사람들 이쪽도 4% 전후, 신원, 뭐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 있죠. 신원도 5%, 인디에프 뭐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2%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. 요런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.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모나미나 뭐 이런 종목들, 뭐 일본 제품 불매운동 지금 뭐 네티즌들 알아서 버리고 있죠. 지금 우리나라도 의식 수준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.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하면 안 돼요, 사실. 정부 차원에서 하면은 우리가 져요.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힘이 약한 걸 어떻게 해. 미국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, 중국이 우리보다 힘이 세고, 일본이 세고, 러시아가 우리보다 주변에 다 센 나라밖에 없어요. 이상하게 껴있어. 왜 우리나라를 여기다 갖다 놓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변에 다 세. 너무 세. 그것도 전 세계에서 제일 세다는 놈들 모아놨어요, 주변에.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. 정부 차원에서 소재 기업에 지원을 하겠다. 오케이, 정말 잘했어요. 이거는 정부의 정책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, 이런 건 참 잘한 거예요. 직접 대응 안 하고 소재 쪽에다가 지원을 하겠다. 뭐 요런 정책은 참 잘한 것 같아요. 뭐 금액이 좀 부족해 어쩌네, 그거는 기업들에서 해줘야지. 정부에서 다 해줄 수는 없어요. 그거는 필요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삼성, 뭐 LG, SK 등등등 그런 기업들에서 해야죠. 코오롱이든 뭐 이런 기업에서 해야지. 정부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신호탄 정도만 쏴주면은 나머지는 기업들에서 알아서 해야지. 그래서 요거는 뭐 잘 된 것 같아요. 우리 이제 국민 의식 수준이 진짜 많이 올라가면 알아서 불매 운동하고 정부랑 상관없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우리가 스스로 불매 운동을 해서 저거를 꺾어야지. 뭐가 됐든지.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괜히 나가서 막 데모하고 이런 거는 외신에 안 좋게나 보이지, 이게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. 스마트한 거죠, 이게. 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.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 어제 이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, 자 PM 풍년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고, 그리고 뭐 신성통상이라던가 이런 관련주들도 이제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. 여기에 뭐 삼천리 자전거 뭐 이런 뭐 많습니다.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도 있고, 삼천리 자전거 요런 종목도 있고,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뭐 올라오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죠. 그래서 그 앞으로는 AI 시대니까 이제 투자를 할 거면은 진짜 한국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된다. 한국은 사실 가진 게 별로 없고 예산도 별로 없고, 그러니까 이쪽에 모든 걸 쏟아부어. LG가 좀 앞장서는 편이긴 해요. 삼성도 신경 많이 쓰는데, 삼성은 반도체랑 막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LG가 이쪽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AI만 간다가 아니고 AI가 뭐 빅데이터도 가고 로봇도 가고 어쩌고저쩌고 다 가잖아요. 근데 LG 같은 경우는 로봇이나 이런 빅데이터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줌인터넷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좀 급등을 하고 있고, 뭐 기존에 뭐 항상 대장주였던 로보로보 같은 경우 뭐 오늘 또 다시 뭐 위쪽을 보고 있고,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있고, 로봇 하면 또 뭐 휴림 로봇 이런 종목들 뭐 테마성으로 자주 끼죠.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좀 올라오고 있다. AI 시대 뭐 얘기하는데, 원래 과거에는 뭐 오픈베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죠. 근데 오늘 강세 보이다가 다시 밀렸는데, 개장 초에는 뭐 8%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이런 종목이라던가 뭐 삼진이라던가 뭐 요거는 뭐 리모컨 관련이라고 했죠. 뭐 이런 종목도 있고, 뭐 이 원래 셀바스 AI 이거는 거래 정지당해가지고 지금 뭐 거래는 못하는데,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, 제가 오프라인 강연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종목들이 너무 작아서 이쪽에 크게 기대감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,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로봇주나 이런 관련주 쪽으로, 코딩 관련주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.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인보사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했죠. 뭐 진심 어린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사과는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임상을 재추진하겠다. 임상 다시 한다라는 거죠. 해가지고 안정성이랑 유효성에 문제가 없으니까 뭐 본인들이 다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데, 네티즌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났죠. 이거는 세포 그 안에 들어간 세포가 바뀌는 게 말이 되나? 본인들이 몰랐다, 뭐 착오가 있었다, 이건 좀 말이 안 돼요. 알고 했다라고 하면 진짜 희대의 사기꾼이 되는 거고, 사람 목숨까지는 아니고 사람 다리 갖고 장난질 치는 거잖아요. 관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? 근데 요거는 진짜 큰 윤리적인 문제가 또 생기니까
그래서 근데 그래도 뭐 임상 재개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거는 이제 그 바이오주 쪽에는 그래도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주가 입장에선 다행인데 기업 차원에서는 신뢰도가 바닥이에요. 이런 거는 신뢰도가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뭐 메지온이나 이런 쪽에서 적극 행위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신뢰도 바닥이라고 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이 신뢰도가 회복되면 그게 특이한 거겠죠. 한미약품 전에 그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늑장 공시 하나 한 다음에 신뢰도 훅 추락해가지고 뭐 기업 파이프라인이나 뭐 신약 개발 기술력, 플랫폼 기술 다 좋은데 신뢰도가 좀 많이 깎여서 지금까지도 회복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런 개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코오롱생명과학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은 나와도 그러니까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밀렸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반등 정도는 이끌 수는 있어도 이게 뭐 다시 사람들이 신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요거 좀 더 지켜봐야겠죠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계속 똑같은 이슈예요. 자회사 국일그래핀이 이제 뭐 또 뭐 지난달에요, 뭐 이달 초에도 2일에도 구글이랑 뭐 그래핀 기술 관련 미팅했다. 뭐 미팅하면 올라요.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 코세스 같은 경우가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핵심 장비 중 하나 뭐 다이본더 쪽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. 이게 100% 외국 기술에 의존했었는데 뭐 이 장비를 국산화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이거를 개발은 했는데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이제 신뢰하고 이걸 가져다 쓸 수 있느냐 요런 거를 좀 더 봐야겠죠.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개발한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투자를 하든 인수를 하든 뭐 해가지고 키워줘야 돼요.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마지막으로 드래곤플라이나 뭐 M게임 같은 경우 지금 급등이 나왔는데 뭐 요런 종목들 이제 뭐 VR 관련주들은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. 5G 시대가 열리면은 VR이 더욱더 발전할 거다. 5G가 이걸로 다 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VR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. 요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.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VR 관련주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계속 한 2번 정도 언급드렸죠. VR 쪽 같은 경우를 이제 볼 수도 있다. 지금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예를 들면 QSI라던가 이런 종목들 막 올라와 있잖아요.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관련주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, 그리고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,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